자, 이제 또 출제 이제 경제론, 수요 공급에 관련된 경제론인데 경제론 파트죠. 이 파트 두 번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5문제 정도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2문제. 예? 탄력성과 금년 가격 결정에서 2문제 출제했는데 하여튼 계산 문제 1문제는 꼭 내요. 탄력성. 1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출제를 했는데 금년 가격 결정은요. 26회 시험, 28회 시험, 30회 짝수회만 지금 계산 문제 나오고 있어요. 원래 홀수니까 원래 안 나오겠지 뭐. 원래 탄력성만 잘 계산 문제 1문제는 탄력성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나머지는 이론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부터 볼까요? 82페이지에 자, 수요는 우리가 사는 거죠. 디맨드, 영어에 D를 약어로 사용하는데 수요는 항상 개념을 보면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인데 수요는 누구 입장이죠? 수요는 누구 입장? 소비자. 네. 수요는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뭐를 갖추고 있냐면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뭐를 갖추고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자, 구매력을 갖추고 우리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요라고 해요. 수요. 자, 문제는 이 수요의 개념인데 우선 기간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이 기간 개념이 나오는 건 우리가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유량이야, 유량.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량은 흐를 유자죠. 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갑니다. 한 달이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유량은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간다. 플로우는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플로우 개념이라고 해요. 플로우 개념.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죠. 기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 자, 그래서 문제는요, 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자, 예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선 우리가 보면 소득 같은 거. 자, 여러분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거든요. 소득만 단지 주어지면. 그런데 월 소득이 1,000만 원 하면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많아 보이죠. 근데 연간 소득 1,000만 원 하면 적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소득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예? 그리고 소득 또 있지만은 여러분 임금이죠. 여러분 월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냐? 임금 월 근로자 임금이 얼마냐? 연간 근로자 임금이 얼마냐? 임금 이런 거라든지. 자, 우리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택 생산량이 33만 채였다. 1년 동안이니까 주택 생산량. 또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자, 여러분이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4분기의 주택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막 뉴스 나오잖아요. 이것도 거래량. 그러니까 여러분 월 거래량, 분기별 거래량, 연간 거래량. 하여튼 주택 거래량도 무슨 개념? 우리는 유량 개념. 주택 거래량. 자, 또 시험 문제 나오면요.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신규가 들어가면요. 자, 여러분 주택을 착공을 했어요. 몇 년? 예를 들어서 2년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을 하죠. 신규 주택 공급량은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에서 완공돼서 공급하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이다.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개념. 자, 요거 외에도 많죠. 요즘 보니까 뉴스 많이 나오네요. 우리 월 임대료 수입, 예? 건물의 월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연간 토지에 대한 연간 뭐 지대 수입 뭐 이런 거, 예? 연간 뭐 이런 것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요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저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량은 여러분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져 있어요. 멈추어져 있듯이 시간도 멈추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톡 개념이라고 해요. 스톡 개념. 스톡 개념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일정, 시점, 시간이 정지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 시점으로 표현한다. 시점.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무슨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 저량 개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5,300만 명.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총 풀린 돈이 얼마냐? 예? 뭐죠? 통화량이라고 하죠. 통화량. 예?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량. 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 주택 보급률 87%. 현재 시점. 뭐죠? 주택 보급률. 현재 시점이야, 하여튼.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얼마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지가죠. 또는 현재 시점 주택 가격 얼마냐? 현재 시점. 자,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 여러분 단기는 1월 1일부터 뭐다? 12월 31일까지.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 순이익, 요거는 기간 개념이거든요. 단기 순이익.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삼성전자의 현재 시점의 자산 얼마냐? 현재 시점 자산. 자, 현재 시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1,400조다. 그러면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뭐다? 부채. 가계의 부채. 이런 거. 네? 이런 것은 다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사례 보세요. 사례 주었을 때 어디 속하는가만 잘 확인. 근데 이게 쉬운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안 되면 말 집어넣으세요. 시점 현재 시점 집어넣고, 기간, 월, 연 집어넣고 말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시면 돼요. 자, 이 경제에서 가장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는 무슨 개념? 기간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이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나타나는 유량 개념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구매력을 갖추고는 뭐죠? 자, 구매력을 갖추고 이 말은 또 무슨 수요? 유효 수요다.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구입을 할 의사와 살 의사와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유효 수요입니다. 구매를 갖춘 수요인데 유효 수요는 뭐가 있어요?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를 뭐라고 하죠? 욕구라고 하고, 부동산 요거 우리 평가에서 또 배웠잖아요. 부동산을 또 뭐? 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뭐라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구매력인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뭐가 있어야 된다? 갖춘 수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갖춘 수요를 무슨 수요? 유효 수요다. 그런데 이러면 살 의사는 있는데 쩐이 없어. 그럼 이건 수요가 아니라 욕구가 돼. 네? 수요는 뭐가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지불 능력. 네?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요는 이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사고자 하는 욕구. 자, 여러분, 이 사고자 하는 욕구는 뭐죠? 사고자 하는 욕구는 사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뭐가 아니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사후적 개념은요, 실제 뭐 한다? 구매한 양. 자,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채인데 실제 구매한 양은 10채가 될 수도 있고 5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뭘로 나온 거야? 작년 시험에 실제 구매한 양, 이걸로 출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문은 틀렸지. 작년에 출제했잖아. 자, 그래서 실제 구매한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한다. 자, 수요와 또 뭐는 달라요?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개념. 자, 우리 수요량을 우리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량, 우리 21회 시험, 작년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수요량은 어떻게 나와요? 또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에 어떻게 돼요? 구매력을 갖추고 어떻게 돼요? 특정 가격, 여기 나오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일정 기간에 구매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뭐다? 최대 수량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정 가격 평당 2천만 원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이 15채다. 그럼 그 15채가 바로 뭐다? 수요량. 네? 사고자 하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사고자 하는 우리는 최대 수량을 말하죠. 수요량의 개념. 자, 수요량의 개념을 우리가 두 번 우리가 출제를 우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83페이지에 박스에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중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왼쪽에 주택 재고, 가계의 자산, 뭐 부채, 도시 인구 규모, 요 세 개는 저량이고요. 오른쪽 건물 임대료 수입, 근로자 임금, 신규 주택 공급량, 요 세 개는 뭐다? 유량. 유량도 세 개, 저량도 세 개. 이렇게 이 사례가 주어졌을 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제 수요에 관련된 개념을 우선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공급의 개념도 나오겠죠. 92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은 supply에서 S로 표현하는데,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이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자, 생산자 입장에서 또 일정, 뭐죠? 기간이죠. 또 일정 기간에, 생산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에 뭐를 갖추고, 우리 또 판매 능력,
수요는 구매력이지만은 우리는 공급은 판매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우리는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이 나오니까 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이 있고 또 판매 능력을 갖춘 또 무슨 공급? 판매 능력을 갖춘 유효 공급의 개념이 있고 또 상품을 또 팔고자 하는 또 무슨 개념? 사전적.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 팔고자 하는 또 뭐가 돼?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우리 사전적 개념인데 뭐가 아니다 이것도?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작년 시험에요. 또 실제 판매한 양으로 출제했어요. 예? 자, 유효 우선 공급에 있어서 개념입니다. 수요를 알면요 쉽게 넘어가. 또 공급과 또 뭐는 다르죠? 공급량이 또 다르죠. 자, 이 공급량의 개념이 또 우리가 두 번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27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자, 뭐가 나오죠? 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무슨 거죠? 또 특정 가격 수준. 그럼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특정 가격 수준에서 또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또 수량을 말한다.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공급량이다. 자, 이 개념 또 27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 두 개념 다 나왔다는 얘기죠, 출제는. 수요를 알면요, 공급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수요는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 공급은 생산자 입장. 그럼 수요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시장에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보시면요. 그 토지의 공급 밑에 보시면은 물리적 공급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공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어디서 배웠어요? 이미 우리 부증성의 토지 특성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그걸 참고 삼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념을 봤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수요의 법칙이 있겠죠. 자, 수요의 법칙 하면은 여러분 8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수요 법칙을 보시면은 가격,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뭐라고 하죠? 일정 불변. 자,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해요. 가격. 자, 가격이 오르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에서 평당 6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소득은 1년 동안 변화가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요.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주어진 소득 하에서 가격은 오르면 그 상품 소비를 이전보다 줄여요. 비싸니까 이전보다 줄여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뭐가 되죠? 수요량은 뭔다? 감소를 해요. 자, 또 가격이 내린다. 가격이 싸면 어떻게 돼? 또 가격이 싸니까 이전보다 소득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싸면 이전보다 그 상품 소비를 더 늘리죠. 수요량이 뭐한다?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배울 때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죠. 가격과 수요량의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뭘로 간다? 반대로 간다. 마이너스는 뭐죠? 음의 관계. 이걸 또 반대로 변동한다는 것은 무슨 관계? 역관계. 예. 또 가끔 지문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반비례라고 또 나오죠.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한 것을 또 뭐라고? 반비례. 또 가끔 이런 지문 또 많이 나와요. 음의 관계.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역관계 또는 이것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예?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수요량이 먼저 변해서 가격 그건 아닙니다. 먼저 뭐부터 변한다? 가격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가격. 자, 그러면은 이 수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평면좌표, 수의 법칙을 직교평면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자, 이 y축이죠. y축은 뭐를 표현한다? 가격, 프라이스, P로 표현하고, S축은 우리는 수요량을 Q, D로 표현하는, D는 수요의 개념입니다. 수요량, 양은 Q, 퀀터티.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 자, 커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5,000원이다. 그러면 비싸서 나는 몇 잔? 한 잔만 마신다. 5,000원일 때는 한 잔만 마셔요. 요죠. 그죠? 커피 가격과 커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 근데 커피 가격이 5,000원이 아니라 얼마? 3,000원이다. 3,000원일 때 나는 몇 잔? 두 잔을 마신다. 3,000원일 때 몇 잔 마신다? 두 잔. 이 점. 커피 가격도 수요량 대응점. 근데 커피 가격이 3,000원이 아니다. 얼마? 1,000원이다. 1,000원일 때 나는 몇 잔? 5잔을 먹겠다. 예? 커피 가격 1,000원일 때는 이렇게 5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이죠. 예?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 수요라고 해. 수요. 커피 가격 5,000원일 때 한 잔, 3,000원일 때 두 잔, 1,000원일 때 5잔.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수요야. 수요. 그럼 이 점들을 연결한 이 곡선이 바로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뒤로 표현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밑으로 향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이 관계, 수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오른쪽 이렇게 밑으로 간다. 아래하, 오른쪽 아래,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우하향한다로 그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예외 같은 거는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놔두고 우선 항상 일반적, 통상 우하향한다. 예외 같은 거는 우선 하지. 그런 건 뭐 시험 여러분 관계 없으니까. 자, 우선은 수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요 관계가 여러분이 거기에 96페이지에, 아니지, 8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96페이지로 보시면은 거기에 또 공급의 법칙, 공급의 곡선이 나오죠. 자, 수요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인데 또 뭐가 바뀌죠? 가격.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우선 변화를 하는데,
가격 이외에 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들은 뭐한다? 일정 불변이다.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데 단지 가격만 변해요. 예?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공급량이죠. 공급의 법칙은 이 공급량.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인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가격이 비싸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아요.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전에 여러분은 100원 팔다가 200원 팔면 더 수익성이 높아지지. 그러면 팔려고 시장의 공급량을 더 늘려요. 근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싸죠. 싸면 생산자는 입장에서 많이 팔수록 손해. 싸지면 그러면은 팔려고 내놓은 공급량을 줄입니다. 자, 이때 공급은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수요는 소비자 입장. 그러면 이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뭐라고 하죠?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플러스를 뭐라고 하죠? 양. 플러스는 양, 마이너스는 양의 관계. 양의 관계인데 이것을 마이너스는 반비례라고 우리 하고 플러스는 뭐다? 비례. 플러스는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걸 또 뭘로 나타내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격, P, 공급량. 공급은 S로 표현하니까 Q, S. 가격이 상당히 싸요. 자, 평당 우리가 1,500만 원이다. 자, 평당 1,500만 원일 때는 나는 몇 채를 공급한다? 10채를 공급하고 있다. 근데 가격이 올라요. 평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예?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비싸니까 더 공급을 늘려야겠죠. 공급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공급을 10채에서 어느 채로 50채로 이렇게 늘렸다. 이 점. 예?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나타내는 이 점이죠. 자, 공급인데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을 뭐라고 해? 공급인데 이 점들을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 공급 곡선이라고 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S로 표현돼.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여러분 지금 요 배운 건요, 기초거든요. 수요 공급 이제 대비해서 이제 봤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서 시험 지문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오면 거기에 보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게 수요의 법칙, 수요량의 개념. 또 공급의 법칙, 공급량의 개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건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지문상에. 그럼 또 지문에 거기 구성돼서 나오는 또 구성되는 지문이 있죠. 또 구성되는 지문이 뭐죠? 보기 5개 중에 뭐 지문이 구성돼서 나올 때 나오는 개념 중에서 이제 여기서 정답을 묻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수요, 량의 변화와 뭐에서 수요의 변화, 여기서 정답을 묻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수요량의 변화와 무슨 변화에서? 수요의 변화, 여기서 정답을 묻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정답 묻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문제도 낼 수 있고. 하여튼 올해 시험 29회 시험은 여기서 이 구별할 수 있는가 물었죠. 뭐 또 작년 시험도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중요합니다. 원래 또 출제 여기서 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뭐다? 가격. 자, 여러분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다른 또 조건들은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예? 오피스텔 시장에는 오피스 가격. 그리고 또 뭐 커피 시장하면 커피 가격. 이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어디서 동일한 수요 곡선 어디서 상. 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가져온다. 자, 항상 여러분 뭐가 나온다? 가격이 변하면요, 이 상이란 용어가 꼭 떠요. 상이란 용어가 꼭 뜹니다. 시험 문제에 항상 이 상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 잘 해야 됩니다. 상이 있으면 이거는 무슨 변화? 수요량이라는 걸 꼭 명심해. 시험 지문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면 무슨 변화예요? 수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상에 상이 있나 없나 이거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돼. 상이 있으면 무슨 변화? 수요 양의 변화라는 거. 키워드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포인트를 어디서 출제하는지. 자, 그럼 요 그림 볼까요? 지금 요 커피 가격이죠. 자, 그럼 커피 가격이 5,000원일 때 한 잔 마시죠. 요 점을 A점. 그러면 1,000원일 때 5잔, 이 점 B점이다. 2점. 커피 가격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한 잔에서 몇 잔? 5잔으로 넉 잔 늘어났죠?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 A점이 뭐야? 커피 가격이 하락을 했죠.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A점이 뭐를 따라서?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걸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 상에서 움직인다. 이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이 가격 자체는 뭐다? 불변. 가격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이다. 가격은 변화가 없어. 위에는 가격이 변하는데 밑에는 해당 상품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서 여기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해요. 가격 이외의 요인, 조건들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 조건들이 변하거든요.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란 말이죠.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가격 주어져 수요량이 주어졌죠. 자, 지금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시장에서 요거 변화가 없어요. 자, P0 예를 들면 평당 우리가 1,000만 원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뭐다? 변화가 없는데 뭐가 돼?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이전보다 소비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Q제로에서 이전보다 소비가 더 늘어나. 이렇게 더 증가했어요. 이것이 모든 가격에서 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전들을 연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에 뭐라고 한다? 증가.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이건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수요의 증가.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자, 인구가 어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에 뭐라고 한다? 감소. 여러분 17회 시험에서는요. 17회 시험에서는 요 그림을 주어져요. 그림 주어지고 그 원인, 요 수요의 감소 원인 보기 5개 중에서 찾아내는 것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고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의 감소 요인, 증가 요인을 묻는 내용을 우리는 본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25회 시험은 감소 요인 출제했고 26회는 뭘로? 증가의 요인으로 출제했습니다. 박스로 출제했죠. 박스 안에 보기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요기 중에 수요 증가 요인 몇 개, 수요 감소 요인 몇 개, 이 찾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수요 증가 감소, 저 그림 다르죠?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과 수요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요인이 지금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 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수요의 변화 요인, 우리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묻는 내용들이 우리가 본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의 증가 감소 요인을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변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얘기죠.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수요에서는 소비자의 뭐다? 소득이지. 소득.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가하는 상품, 이런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해. 그런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소비자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줄어드는 상품을 뭐라고 하죠? 열등제. 자,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우등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라고 한다. 자, 우선 소득, 또 인구가 있죠. 자,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지역에 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지. 또 인구가 영향을 주죠. 자, 소비자들의 또 선호, 기호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최근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수요가 증가, 선호도, 기호가 증가하니까 수요도 뭐 한다? 증가.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어요. 트랜스 지방이 발생시키는 과자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면 그 수요도 뭔다? 감소하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많이 줘. 뉴스에 어떤 상품 건강에 해롭다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영향받아. 바로 그 상품 소비를 뭐야? 막 줄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건 신경 안 쓰는데 이게 나라가 이 땅이 좁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선호에 즉각 반영이 잘 돼요. 선호.
자, 우선은 이 인구 선호 소득 시험 지문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것도 많이 나오지만 또 소비자들의 또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상, 또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있어요. 자,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뭐 시험 문제에 또 이 지문이 또 우리가 나왔대. 26회 시험에 딱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26회 시험에도 나오고요. 또 언제 나왔어요? 29회도 냈거든요. 그럼 이런 지문들이 뜨면요. 지문을 잘 해석해야 돼.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된다.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는 어떻게 돼?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현재는 싸잖아요. 싸면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비싸죠. 떨어질 거 예상되고 있잖아. 그럼 현재 비싸면 현재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뭔다? 감소해. 그래서 지금 서울에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어떻게 돼요?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 한 달 동안 텅텅 비었대, 서울은. 없어요, 사고자 하는 수요. 더 떨어질 건데. 그래서 예? 가격이 어떻게 돼?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되니까 더 떨어진다면 사겠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떨어졌죠? 예? 서울에 가면요, 그 잠실역에 가면 앞에 딱 내리면요, 예? 잠실 5번 출구로 나오면요, 잠실 5단지가 있어요. 예? 주공 5단지 있어요. 고층 아파트. 잠실역 바로 보면 있어요. 저 롯데 그게 건너편 딱 보시면 있는데 그 5단지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33평 가격이 얼마냐 하면 21억이에요. 21억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5억 떨어졌어요. 5억 떨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네. 거기에 비해서 또 강남은 또 어떻게 했냐. 강남 우리 뉴스 많이 나온 음마 아파트 얘기하는데 음마 아파트가 또 거기도 한 22억 정도 하는데 얼마 떨어지냐. 19억 떨어졌어요. 한 달 사이에 3억 떨어졌어요.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떨어질 것에 예상되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 떨어진다 예상되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 예상 어떻게 되느냐.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보면요, 이 경제가 요즘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래에 대한 예상 예측을 누가 정확하게 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있고 또 우리 부동산은 또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대출? 금리가 영향 많이 받잖아요. 대출 금리가 최근에 어떻게 돼요? 우리 요즘 제로 금리로 왔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1.25%에서 0.75%로 0.5% 인하했거든요.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대 들어와요. 1%대로. 지금 2몇 프로가 1%대로 내려오는 거야. 야,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구매력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구매력은 높아지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면 구매력은 높아지면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겠지.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런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또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 이전보다. 이자가 얼마? 100만 원 했던 그러면 200만 원 낸다. 그러면은 구매력은 뭐다? 소득은 한정이 되는데 그러면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하겠지. 대출금리, 우리 부동산은요, 대출금리도 있지만 또 세금이 또 중요해요. 세금 뭐 있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처분시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 세금이 감면되면은 또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뭐 한다? 증가를 해요.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다? 높아지면 수요는 뭐다? 감소하죠. 요 지문은요, 부동산에서는 요 두 지문 또 자주 내요. 자, 최근에 어떻게 돼요? 경기가 급락을 하니까 소득 많이
줄어들죠. 요즘 보면은 소득도 많이 줄어들고 뭐 하다 보니까 뭐가 돼? 정부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번에 대폭 올리려고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시행을 1년 늦추자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종합부동산세 작년 걸 그래 적용해서 올해는 어떻게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늦춘다 시행을 1년. 지금 그 안도 나오고 있고 또 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가가치세 한시적으로 어떻게 돼? 인하를 좀 하든지 아니면 요거 납부 연기를 시키자. 제일 좋은 게 인하하는 게 좋죠. 10%를 몇 프로? 뭐 5%로 인하를 하든지 뭐 장사 때 세금 내든지 뭐 하든지 그런 안도 나오고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돼? 우리 종합소득세 납부 5월 말인데 이것도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 낼 돈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재산세 문제도 또 나오고 있죠. 요즘에 재산세가 또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좀 낮추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 세금. 부동산은 세금 비싸잖아요. 작년에 그 서울에 아파트 마포 할까요? 마포 아파트 세금 내던 분이요 한 500만 원 냈는데 올해 얼마 내야 되냐면 1,200만 원 내야 돼요. 동일 아파트인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 세금 좀 낮추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영향을 이렇게 줍니다. 또 매수자의 수도 영향을 주죠. 매수자 수가 많으면 경쟁에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경쟁에서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해요. 매수자 수가 많아지면 수요도 뭔다? 따라서 증가합니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주죠. 요것 위에도 많아요. 예? 또 우리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 예? 또 뭐가 있어요? 요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지정한다. 그러면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해요. 만약 해제하면 뭐다? 황금성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모 교수님이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예? 이거 팔긴 팔았는데 이 조정 지역으로 의왕시거든요. 의왕시 조정적으로 지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이다. 교수님 걱정해요. 3천만 원, 4천만 원 다운시켜서 살 사람 있다면서 빨리 파세요. 지정되기 3일 전에 팔았어요. 4천만 원 인하시켜서. 예? 아파트 13억 받아야 될 걸 12억 5천 해서 중개업소 수수료 빼고 해서 12억 5천에 매각을 했어요. 빨리 파세요. 왜냐? 지정되면요. 중과세가 양도소득 중과돼서요. 세금 얼마 내는 1억 더 플러스야. 1억 더 낼 바에 5천만 원 싸게 팔아서 5천 버는 게 더 낫지. 그거예요. 규제하면 황금색이 떨어져. 세금이 중과세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해요.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되느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느냐,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느냐. 중요합니다. 부동산 수요에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합격해야 그에서 관심이 좀 갖겠죠.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29에도 정답이고 하여튼 정답 질문으로 많이 묻는 게 대체재, 보완재가 있어요. 연관된 상품인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질문이요. 시험에 나오면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묻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